오늘은 전원생활 20년 차가 말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의 조건 16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른 영상을 찾아서 여러 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일 텐데요.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텃밭도 일구고 맑은 공기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50대, 60대이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생의 로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가거나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컨테이너형 박스의 세컨하우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틈틈이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입할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몽땅 투자했다가 노후 파산을 겪고 꿈도 희망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로 1년 내내 수리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전원 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런 요소들은 건축가나 공인중개사 분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살아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죠.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과 맞닥뜨리면 아주 피곤하고 당황스러운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매물은 지역별로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짓거나 사면 안 되는 집. 첫 번째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24시간 내내 올라오는 오물 냄새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린내와 섞여서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시멘트 공장이 있다면 1년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이 근처에서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혐오시설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지요. 군부대나 사격장, 공동묘지, 하수처리장과 비행장, 고압전 신주가 있는지도 꼭 체크하셔서 혐오시설 없는 곳에서 전원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마을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편의시설이 있는지, 혐오시설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무 데크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 데크라는 게 참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원주택 매물을 보러 가셨는데 그 집 외부에 나무 데크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썩어서 방치되어 있으면 평소에 집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집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겠죠. 데크가 파손되어 있는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애정 없이 살게 되면 눈 깜짝할 새 헌집이 되어버리는 게 전원주택입니다. 나무 데크만 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으니 집이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하수를 쓰는지입니다. 솔직히 지하수 쓰는 곳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으라고 하는데요. 정말 살아보시게 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수기 설치도 쉽지 않아서 생수를 사다 먹어야 하고 이건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여름에는 물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오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진짜 갑작스럽게 물이 안 나오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불편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살수차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물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줄 서서 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는 피난민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은 더 불편하실 텐데요. 특히 주변에 축사나 매립장 같은 시설이 있다면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창호입니다. 전원주택에서 사는데 작은 창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전원주택을 보면 창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많은 집은 그만큼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 창호가 시스템 창호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스템 창호로 만들어진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창문이 있는 집은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당연히 냉난방비는 폭탄이겠죠. 창호를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시면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이런 요소들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공사에서 만든 집입니다. 요즘에 극한직업 같은 채널 보면 공장에서 집 지어서 파는 것도 많이 나오고 시공사에서 미리 만들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개인이 직접 건축한 집은 본인이 살 집이니까 당연히 자재도 좋은 걸 쓰고 꼼꼼하게 고려사항들을 체크할 텐데요.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대량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집은 집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신경을 덜 쓰는 겁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 현장에만 가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일당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하루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남은 자재나 시멘트 같은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버리거나 눈 속이 많은 형식으로 집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곰팡이가 쓸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안 보이는 곳에도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집을 살 때에는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검수도 제대로 안 되고 단열도 제대로 안 되는 집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 하자 보수가 되는 기간에 문의를 하면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면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답답한 집주인이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시기 전에는 적어도 도면과 시공서를 요구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발뺌하는 시공사는 일단 거르고 보셔야 합니다. 다른 전문 업체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시공서가 있더라도 시공서대로 안 하는 업체도 많은데 이것조차 확인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은 거겠죠. 여섯 번째로 가파른 길 위에 있는 집입니다. 전망이 좋다고 가파른 길 위에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이 정도 경사야 걸으면 운동도 되고 좋지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비탈길이 있으면 나중에는 무릎도 아프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지요. 전원 생활은 생필품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사가 높은 경우 정말 귀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올 때 제때 제설 작업을 안 해주면 눈이 녹아서 얼게 되는데요. 제설 작업을 하는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라면 연세 있는 분들이 하기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망 좋은 곳에서 마당에 바베큐 파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전망이 좋고 시야가 뚫려 있는 가파른 길 위의 집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세팅해 놓은 식기가 바람에 다 날아가고 불도 꺼지고 그래서 마당에서 불을 피워서 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산이나 바다 위쪽에 있는 전망 좋은 집들이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아닐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대가 너무 낮은 집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집은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그냥 평지에 있는 집 같아도 실제로 비가 올 때 물이 모이는 곳일 수 있습니다. 집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오래 매매되지 않았거나 침수 흔적이 있다면 이 매물은 꼭 의심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미리 이런 문제를 알려주는 곳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계단이 있는 집입니다. 집안에 계단이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공간도 나뉘어져 있어서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살아보시면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물론 집 내부에 계단이 있으면 인테리어 효과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됩니다.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8번째로 주차장 공간이 없는 집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전원주택 입지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안 좋고 대중교통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집에 차를 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요. 주차장이 좁거나 주차를 하기에 열악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구조적으로 증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 때 여기는 공터도 많고 길도 많으니까 주차할 곳이 좋다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믿고 덜컥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내 땅이 아닙니다. 언제든 그 공간은 남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전원주택 부지는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그 길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생기거나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주차 공간도 없이 붕 떠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차장 공간도 미리 잘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 집으로 놀러 왔을 때 차를 댈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9번째로 집을 만드는 외장재로 나무를 사용한 집입니다. 나무로 만든 집은 길게 가도 2년입니다.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준다고 해도 5년 내로 금방 썩어 들어가기 쉽습니다. 방수 작업을 하고 방부목을 쓰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다 보면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뿐입니다. 물론 돈이 정말 여유가 있으셔서 3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람을 불러서 집 전체에 오일 작업을 한다거나 외장재를 통째로 바꾸는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목재를 많이 사용한 집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로 특별하게 디자인해서 지은 집입니다. 누구누구 건축가 상을 받은 집이다.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해서 지은 집이다 하면 혹하는 게 사람 마음이겠지만 이런 집은 일단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외형도 특이하고 내부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하기에만 좋은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집은 잘 팔리지도 않아서 골치 아픈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집은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에 더 치중되어 있고 건축 자재도 특이한 경우가 많아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들지요. 특별함 때문에 당장에 내 눈에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실용성을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11번째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양보나 타협이 없으셔야 합니다. 단열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단열재를 쓰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잘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속 내부는 빈 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이렇게 이 집이 저렴하지?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을 구매할 때에는 무조건 단열재 종류를 확인하시고 시공 방법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단열재를 좋은 걸 쓰는 업체라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단열재를 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겨울에 추운 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습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매물을 보러 가실 때 창문 쪽을 열어서 창문 틀을 확인해 보세요. 현관문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 생활하실 때 단열 성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12번째로 나무 구조로 된 2층 집에 물 쓰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은 물이 한번 새면 그냥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목구조집 2층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있을 경우에 물이 샌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물론 방수 처리가 아주 잘 된 집은 괜찮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게 잘 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위험 요소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너무 불편하겠지요? 목 구조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전원주택도 물을 쓰는 공간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13번째로 단지로 구성된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이곳은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단점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층간 소음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는 점입니다. 단지 마을을 실제로 주택과 주택 간격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마당도 오픈되어 있는 데다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서 집 앞 마당에서 시끄럽게 노는 분들도 있고 주말 밤에는 밤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한번 그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사이가 정말 불편해지는 것이죠. 또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원하지 않는데도 관심을 두고 간섭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왼수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겠죠. 특히 이렇게 단지로 구성된 전원주택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지형 주택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14번째로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에는 남향이 좋다고 하는데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남향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를 많이 봐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면 난방비도 아낄 수 있고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매물이 나온 곳에 가셔서 해가 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가리는 것이 있거나 서류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15번째로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입니다. 매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너무 빨리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생각되는 집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집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6번째로 큰 집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는 넓은 마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놀러 오더라도 넓은 공간에서 잘 놀다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 집과 마당은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잡초를 뜯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노후에는 나에게 맞는 적당한 크기의 집이 살기가 더 좋습니다.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시기 위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되는 집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셨지요? 전원주택을 구매하실 때에는 파는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정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내놓은 매물이라면 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집을 내가 구매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른 예쁜 집에서 정원도 가꾸고 살고 싶은 마음에 다른 단점들이 눈에 들어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선택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이지요. 살아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준비한 영상입니다. 행복한 전원주택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